로판 속 공무원. 아카데미 입성.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라며 아카데미에 입학시킨 동생과의 재회는 최악이었다. 분명 집에서는 나름 귀하게 키운 애인데 하필 불지옥 난이도인 여자한테 홀려버렸다. 무섭다, 인간 카피바라. 심지어 평소 이성에 관심이 있던 놈이 아니라 더욱 충격은 컸다. 그럴 놈이 그랬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예상도 못한 놈이 갑자기 튀어나와 버렸으니 동생과의 재회는 정말 최악이었다. 건강히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구나. 나는 착잡한 마음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적당히 넘어가도록 했다. 아무리 미래가 뻔히 보이는 경주에 난입한 동생이지만 아직 직접 말하지도 않은 연애 사업에 간섭하여 훈수를 두는 것은 많이 추한 모습이다. 에리와의 사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그렇게 살가운 사이도 아니고, 사실 살가운 사이여도 갑자기 본인 연애 사업에 넌 씨발 글러먹었어 라고 한다면 바로 의절각이 아닌가. 어깨를 두드리던 나의 말에 에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리나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칼... 오빠는 아카데미에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호칭을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급격히 오빠로 드리프트한 것이 느껴지는 질문이었지만 마음속에 자그마한 만족감을 느끼며 대답해 주었다. 평소에 부장님, 이 새끼, 개새끼, 미친놈같이 딱딱한 소리만 듣다가 오빠라는 풋풋한 단어를 들으니 어찌나 좋은지. 그것이 아저씨가 되어간다는 증거라는 것은 외면했다. 업무차 오게 됐지. 아마 꽤 오래 머물 것 같은데 오고 가다 만나면 인사라도 해줘. 업무요? 혹시 관료세요? 이리나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아카데미에 업무 목적으로 오는 관료라면 나름 중견급인데 칼의 모습은 중견은커녕 막 녹을 먹기 시작한 신참으로 보였다. 관료. 너넨 이런 거 하지 마라 라는 말을 덧붙이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혹시라도 그 말에 미래의 예비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 정말 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니. 새로운 노예가 하나라도 많이 아래에 쌓일수록 내가 편해진다. 언젠가는 나 하나 빠져도 무리 없이 톱니바퀴가 굴러갈 수도 있다. 제발. 요즘 관료 되기 힘들다 본데. 아니 루이제가 관료라는 말에 눈을 반짝였다. 요즘 공무원 되기 힘든가? 안 되는데. 그러면 노예가 느는 속도가 줄어들잖아. 난 4년 전에 관료가 돼서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 그러자 루이제가 다시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길래 급하게 말을 끊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세계의 주인공인데 에리까지 집어삼킨 애다. 계속 가까이에 두면 무슨 일이 터질지 두렵기 짝이 없다. 물론 이 애가 잘못을 한 건 아닌데 조금 꺼려지네. 세상에 사랑을 받는 주인공에 대한 불쌍한 공무원의 질투인가. 그럴듯해. 그런데 너희 등교하는 중 아니었어? 더 있다가는 늦을지도 모르겠는데. 아직 괜찮아? 맞아요. 이제 가봐야죠.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이는 루이제를 이리나가 저지했다. 내가 슬슬 떠나고 싶어하는 걸 눈치챈 모양. 눈치가 제법 좋네. 주인공 옆에 붙어있는 것도 본능적 눈치로 인한 결과인가? 다음에 기회되면 다시 보자. 언제 한번 밥같이 먹자와 동일한 의미의 인사를 건네고 칼은 에리를 바라봤다. 그래도 동생이니 따로 덕담 정도는 해야지. 아카데미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으니 노력해서 정진해라. 물론 난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른다. 아카데미를 다녀봤어야 알지, 개 같은 거. 그 말을 끝으로 몸을 돌려 본관으로 향하다가 멀리 추종자를 뒤에 달며 걷는 금발 남성을 보고 급격히 방향을 틀었다. 주인공과 대면, 동생과의 최악의 재회를 하자마자 저 사람까지 보면 정신이 너덜너덜해질 것이다. 멀어지는 칼의 뒷모습을 보던 에리는 한숨을 내쉬며 턱에 흐르는 땀을 닦아냈다. 아카데미에서 갑자기 보기 껄끄러운 형을 보게 될 줄은 몰랐으니 심지어 오래 머물 것 같다고 한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다. 그런 에리의 표정을 본 루이제가 걱정스레 물었다. 딱딱하게 굳은 채로 식은땀을 흘리며 동공은 요동치고 있는 모습. 지나가다 대충 봐도 무언가 큰일이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다.
오히려 안부를 묻지 않는 것이 실례일 정도로. 에리, 어디 아파?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색하게 웃었지만 에리히의 속내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칼이 자신을 발견하고 다가오는 순간부터 에리히는 뱀 앞의 개구리가 무슨 심정인지 간접 체험했으니까.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냐? 자신과 달리 아버지를 닮은 칠흑같이 검은 눈동자가 내려다볼 때, 굵은 목소리가 조용히 내리깔려 자신을 휘감을 때, 에리히는 겨우겨우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다. 칼의 존재 자체가 에리히에게는 무거운 압박감이 되어 온몸을 짓눌렀다. 익숙해지려고 하면 더 심해져서 오네. 어쩌면 에리히의 기량이 상승할수록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위압감을 느끼게 된 걸지도 모른다. 걸어다니며 프레셔를 뿜는 사람이라니, 정말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가 맞는 걸까? 사실 에리히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다. 형제의 관계가 그렇게 두텁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집안 수준의 우애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 적당히 놀고, 적당히 다투고, 그리고 적당히 사과했다가 다시 놀고. 그냥 평범한 형제 관계였고 조용한 형이었다. 칼이 16살 무렵에 낙마로 기절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당시 저택은 뒤집어졌다. 백 작가의 후계자가 의식을 잃었으니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인물들은 독을 탄 수통을 목에 메고 다니기 직전까지 갈 분위기였다. 다행스럽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이 일어났지만 그때부터 칼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내성적인 성격에 가까웠던 칼은 활발하게 바뀌었다. 조금 의아했지만 거의 죽다 살아났으니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넘어갔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여겨도 17살 이후의 칼은 도저히 옛날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퇴근하는 칼은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굳어졌고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는 퇴근조차 하지 않았다. 단순히 바쁘다고 생각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길었고 마지막으로 본 칼의 모습은 너무 피폐했었다. 그리고 칼이 관료가 되고 2년이 지난 에리히가 15살이 될 무렵에야 칼은 저택에 돌아왔다. 후계자의 귀환에 저택은 소란스러웠고 그때의 모습은 아직도 에리히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았다. 장하다. 넌 크라시우스 가문의 역작이야. 칼과 에리히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낯선 크라시우스 가문의 가주. 그는 훌륭한 충신이고 뛰어난 귀족이며 괜찮은 영주지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다. 두 아들은 단지 크라시우스의 이름을 잇는 물건으로 보았고 황제와 제국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 키우는 패로 보았다. 써먹을 수 있게 키우기 위하여 대우는 해줄지언정 애정과 관심은 주지 않았다. 가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돌아온 칼을 반기는 가주는 활짝 미소를 지으며 저택 전체에 울릴 정도로 웃어댔다. 가주를 오랫동안 모신 집사장이나 시종장도 그런 가주의 모습은 처음 보는지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오직 칼만이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숙이며 가주의 공치사에 답했을 뿐.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대답에 가주는 더욱 흡족해했다. 한참을 만족스레 웃던 가주가 돌아가고 나서야 에리히는 칼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아무리 살갑지 않더라도 오랜만에 보는 형을 반기는 건 당연한 일이니. 하지만 칼에게 다가간 에리히는 자신을 바라보는 칼의 눈빛에 소름이 돋았다. 칼의 눈빛은 가주를 보는 것 같았다. 단순히 사람을 사람으로서 보는 것이 아닌 얼마나 커졌는지 견적을 확인하는 듯한 눈빛. 칼은 그 눈빛에 굳은 에리히의 어깨를 몇 번 토닥이더니 자리를 떠났고 홀로 남은 에리히는 한참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다시 2년이 지난 오늘 칼의 눈빛도 그때의 눈빛과 같았다. 애가 그래도 잘 크고 있네. 멀리서 관측된 금발 남성을 피해 빙 돌아 본관으로 향하다가
시간이 지나서야 착잡한 마음을 몰아내고 쑥쑥 자란 에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다. 입학식이 이루어지고 겨우 열흘 정도 지난 시점에 이미 주인공에게 먹힌 듯한 한심하고 치근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 에리에게는 미안한 감정이 많았다. 아버지 같지 않은 가주의 방식에 이견을 넣지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을 어머니, 그리고 몸의 원주인 대신 몸을 차지한 나. 이 환상의 삼각지대 사이에서 어린 에리는 사실상 혼자 자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지금의 몸을 차지할 때 에리히의 나이는 12살. 그때부터 에리히는 완전한 홀로서기에 돌입해버렸다. 그나마 처음 1년은 같은 저택에서 지내기에 오고 가며 인사를 하고 조금이나마 챙겨줄 수 있었지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며 그마저도 불가능해졌다. 북방의 일을 마무리하고 저택에 돌아오니 그래도 무럭무럭 자란 모습에 얼마나 가슴이 찡했던지. 기특한 마음에 어깨 몇 번 두드리고 금방 돌아섰다. 애가 오랜만에 본 형이 어색한지 조금 굳어 있었더라고. 오늘도 못 본 사이에 큰 것 같아 감개무량한 마음에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또 굳었다. 역시 가족은 한 집에 살면서 자주 봐야 한다. 애가 형을 낯설어 하잖아. 이 기회에 에리하고 좀 자주 만나야지. 에리가 알면 기겁을 하고 아카데미 자퇴와 루이제와의 학창 생활을 양쪽에 두고 진지하게 고민할 발상이었다. 반대로 칼 역시 에리가 칼의 눈빛을 사람을 채스말 보는 듯한 가주의 눈빛처럼 여겼다는 걸 알면 기겁했을 것이다. 형제는 서로 다른 의미로 서로에게 정신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를 보관하고 있었다.